이런 걸 이해한다면 감히 푸틴한테 그런데 푸영하고 제가 이 인류 역사, 인류의 변화, 인류 역사 100년간의 최대 변화를 제가 주도하는 두 명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말 못하지. 저는 이치를 안다면. 이치를 몰랐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맨날 이제 푸틴과 시진핑이 이제 머리 맞다고 하는 소리가 서방이 우리 중국과 러시아에 칼라 혁명을 수출하려고 음모하고 있다. 우린 그거 반대한다. 뭐 걔들 발표하는 그 성명서에도 칼라 레볼루션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해요. 서방의 음모로서. 지금 중요한 게 칼라 혁명이 아닙니다. 진실 게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3, 4주 만에 정복할 수 있다라 그랬는데 그거 못했잖아. 그럼 지금까지 그 유럽 사람들이 어마무시한 경제적 타격 보면서도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계속 지원해 줘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미국보다는 작은 돈이지만 바리바리 돈 모아갖고 우크라이나 계속 지원해 주고 또 미국도 계속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세계적 기업들이 전부 일사불란하게 러시아에서 발 빼고 이게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그 군인들이 그 드론 공격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나중에 막았지만 자기들끼리 다른 종류의 그 군사적인 소통 이런 건 다 스타링크로 하잖아요. 이거 왜 가능하냐? 이것 때문에 가능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도 똑같죠. 이번에 이란과 히즈볼라와 하마스가 이제 공모를 해서 저걸 저질렀을 때는 그 계산 통박이 이런 거죠.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뭐 한 1000여 명 잡아 죽이고 분탕을 치고서 빠져나오면 이스라엘 애들이 뚜껑이 열려갖고 미친 듯이 이 사나운 개가 덤비듯이 가자로 들어와서 우리 다 파괴하고 잡아 죽이려고 들 거다. 그러면 우리는 전 세계 앞에서 박해받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리고 야만적이고 잔인한 이스라엘 군인들 이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프레임워크를 전 세계 사람들한테 떠들면 전 세계 여론이 뒤집힐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과 짝짝꿍 하려고 하고 있는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여기에 국민들이 다 거기 그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거가 그러한 이집트, 요르단,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가 정치 위기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과 짝짝꿍 하려고 했던 그 온건 아랍 국가들이 전부 반이스라엘 입장을 취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이게 쟤들이 가졌던 그림이에요. 이게 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온건 아랍 국가의 민초 동조. 그러니까 sympathy in the grassroots level이죠. on the grassroots level. 그러니까 민초 차원의 팔레스타인 하마스에 대한 동조를 불지르고 또 서방 선진국에서도 그러한 동조를 불지르고 그게 쟤들의 그림이었지. 그래가지고 막 그냥 워싱턴 DC에서도 막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 열리고 미국 그 대학에서 열리고 일사불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업 들어간 거죠. 런던에서 열리고 막 천지사방에서 난리 났었죠.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서도 열리고 시드니에서도 열리고. 그런데 그것도 다 일과성이잖아요. 이제 다 지나가 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선동이 안 먹히는 거예요. 왜 안 먹혀? 이걸 통해서 진실이 알려지니까 드디어 이제 저기 병원에 있는 그 지하 터널까지 이제 다 나왔더만. 전번에는 한국 참 언론들 겁대가리 없이 55m짜리 터널을 보여줬습니다. 아니 터널이 55m냐고 아니잖아. 거기 가면 나중에 방폭 벽이 있잖아요. 차폐 벽이. 벽 깨고 난 다음은 아직 안 보여줬거든. 거기는 아직 폭발물도 있고 별일이 있을 테니까 아직 작전 안 들어간 거고 일반한테 공개 못할 것 같으니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요번에 그것까지 다 해서 이제 엊그저께 다 보여준 거 아니야.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그 테러 단체나 이런 하마스 이런 애들이 언론 붙잡고 흔들어서 거기에 노란한 게 영국 BBC죠. 영국 BBC는 하마스 대변 기관지 됐어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욕 바가지로 쳐먹고 있어요. 그 이제
이런 데가 막 뒤집혀가지고 한국 뭐 YTN이라든지 한국 뭐 KBS는 좀 낮았나? MBC라든지 뭐 KBS라든지 뭐 이런 데가 다 날뛰면서 이제 한호경 이런 데가 날뛰면서 이제 그런 그림을 만들면 옛날 같으면 그걸 진실로서 회복이 안 돼. 근데 지금은 이것에 의해서 꾸준히 회복이 돼요. 저 진실과 거짓 게임 할 때요. 물론 진실이 압도적이면 참 유리하고 좋죠. 그런데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서는 10에서 20%면 충분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거짓 선동이 이런 식이거든. BBC가 이거를 방송했습니다. 그걸 인용해 갖고 예를 들어서 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가 써. 그럼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를 또 인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ABC가 써. 그럼 ABC를 인용해 가지고 또 무슨 뭐 페이스북에 뭐 글이 떠. 이걸 이용해서 뭐를 해. 정부가 또 받아.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랍에 있는 무슨 정부, 아프리카에 있는 무슨 정부가 또 그걸 받아서 뭐라 그래. 그럼 또 유엔에서 어떤 또 골빈 이상한 놈이 또 받아줘. 사무총장 구테하레스. 하마스 비판은 거의 안 하고 이스라엘만 비판했잖아요. 그럼 또 그거 받아서 또 띄워. 이렇게 물고 돌아가거든요. 던지고 받고 부풀리고 던지고 받고 부풀리고 던지고 받고 부풀리고. 우리 한국이 그걸로 2번 당했죠. 그 전에. 하나는 3번 당했나? 3번 당했네. 한 번이 저 효순미선. 그때 불 지른 건 그거 어떡하나? 그거 참 그 누구죠? 한 총리 여자분 한명숙 그분이 참 야속한 짓 한 거지. 예. 그 DJ 정부의 민정수석실에 있던 변호사 하는 유재만이라는 그 당시 검사. 그 양반이 이제 DJ 정부 말기 때 검찰 사관과 갔어요. 법무부 사과. 거기가 이제 해외 연락 담당하는데요. 여름에 거기 가서 이 양반이 탁 뭐라 했냐. 미국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공문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 장갑차 사고 낸 미군들 그 재판 관할권을 한국에 옮겨라. 말도 안 되는 공문이죠. 왜냐면 이게 뭐 혼자서 음주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 끌고 나가서 행패 부리다가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작전 중인데 작전 중 사고는 관할권이 우리한테 없어요 원래. 미군이 그렇게 안 내죠. 그거 내주기 시작하면 아프간에 작전 들어가도 재판 관할권을 현지 주민한테 줘야 되거든. 그래서 작전 중 사고에 대한 관할권은 안 내줘요 미군이. 근데 그걸 내달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일반 국민들은 그 사정 모르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어련히 받을만 하니까 달라 그랬겠거니. 미국은 당연히 거부하죠. 거부하는 순간 이 미제국주의 양키 개땡땡들 그래가지고 그 싸이까지 양키 그 아버지 어머니 그 손자 며느리까지 잡아다가 천천히 고문해서 죽여 천천히 고문해서 죽여 그거 불렀잖아 랩. 그 시청 앞에서 싸이가 그때 이제 대마 걸려가지고 왼쪽 애들한테 잘 보이면 혹시 자기 커리어 살아날까 생각하셨는지 몰라. 그 양반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 그러더라고 개인적으로는. 아니 아무리 착하고 좋아도 뭐하나. 자기 가수 이름 걸고 그런 자리에서 그따위 반인류적 노래를 불렀는데 그 양반 그러지 않았었으면 그때 떴어요. 강남스타일 했을 때. 강남스타일 뜰 때 제가 이거를 영어로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에 다 날렸어. 이 사람 옛날에 이런 노래 이런 엔타이 휴머니티 노래 부른 사람이니까 띄우지 말아라고. 그랬더니 또 좌빨들이 덤벼가지고 야 이 개땡땡아 한국 가수가 지금 뜨는 판에 너는 뒷다리 잡냐. 아니 가수 하나 뒷다리 잡는 걸 왜 못해. 원칙을 세우기 위한 건데. 죄송합니다 싸이님. 나중에 따로 만나면 제가 소주 한 잔 받겠습니다. 싸이만 혼자서 불쌍하게 된 거지. 백모 잘못 만나서 혹은 옛날에 잘못 처신했다가 2002년도에. 그때 한번 사람들을 이런 그 거짓으로 던지고 받고 부풀리고 던지고 받고 부풀리고 이 거짓의 소용돌이 증폭 소용돌이 안에 대한민국 국민을 몰아넣었죠. 왼쪽 애들이. 그 다음 2008년도 광우뻥 때 또 몰아넣었죠. 네.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 이래가면서 그거 앞장서서 날뛰던 사람들이 공지영은 확실히 날뛰었을 것 같고 진중권도 그때 날뛰지 않았나? 날뛰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진중권 씨 아니면 연락 주세요. 내 출연시켜 드릴게. 그 다음에 이제 천안함 때 그랬죠. 천안함 괴담으로.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던지고 받고 부풀리고 던지고 받고 부풀리고 공지영이 이런 트윗 띄웠다라고 한겨레에서 띄우고 한겨레에서 띄운 거를 조선일보가 띄워주고 그걸 중앙일보가 띄워주고 다시 그걸 정치인이 언급하고 KBS가 언급하고 YTN이 언급하고 이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냥 세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뇌 탈출이라 그런 거예요. 세뇌 탈출할 때 나의 목소리가 전체 51%가 될 필요가 없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10에서 20% 사이만 된다면 내 목소리가 아니라 나와 같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10에서 20%만 된다면 거짓이 90% 80%가 범람하더라도 최소한 이 증폭 소용돌이 증폭 회오리는 안 치더라. 그건 성립을 안 하더라. 왜냐면 중간에 던지고 받고 부풀리다가 툭 떨어져요. 다시 에너지 준위가 진실의 소리에 의해서 끊기는 거지. 그럼 다시 던지고 받고 부풀리고 툭 떨어져서 다시 던지고 받고 부풀리다가 툭 떨어져서 다시 원위치. 그 원위치 시키는 힘이 증폭의 그 사슬을 끊는 그 힘이 10에서 20%예요. 제가 그때 대충 그럴 것 같다는 느낌적으로. 전체 미디어 파워에 SNS 포함해서 소셜미디어 포함해서 그래서 요새 좌빨 애들이 이야기가 안 먹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하루 종일 카톡만 하는 할배 할매들 아저씨들 얼마나 많어. 그거 소셜미디어에 다 들어가거든. 그래서 댓글 보세요. 뭐라고 이상하면 너 저기 중국 공산당에서 돈 받는 오마오당이냐. 바로 이렇게 치받아 버리더만 저도 감히 그렇게 못하는데 바로 그렇게 받아버리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밀리지. 아까 제가 언급한 그 피치라는 분은 뭐 3, 40만 조에 쉽게 가는 분이고 뭐 100만 원 끼켜야 2만이지. 뭐 15,000, 18,000, 2만. 전체는 제가 밀리지. 하지만 아까 피치라는 분이 그렇게 아주 그 양반 그걸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난 모르겠어. 그러나 그 양반이 깔끔하고 세련되게 정리한 그 제가 보기엔 그 거짓의 논리가 부풀려지는 거를 막는 거는 백모와 같은 얘기가 불과 2만, 4만, 5만 조에만 가도 그게 막아지더라고요. 부풀려지는 게 막는, 일반화되는 걸 막는 거예요. 10분의 1만 가도 막아요. 그래서 뭐, 제 조회수가 2만 가면 제 조회수는 또 좀 센 조회수잖아. 왜냐면 그거 보면 알거든요. 제가 얼마라고는 이제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제가 고백을 할게요. 조회, 뭐라 그럴까, 시청 시간이 그때 다른 분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제가 5배에서 10배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만약에 1분을 시청한다. 한 꼭지를 갖고 제가 10분을 시청해요. 그러니까 제 조회수가 좀 세요. 그리고 이제 제 시청자님들이 잘 날라주셔서 또 시청자님들의 수준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높았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퍼져나가잖아. 그래서 백모가 인용 안 되더라도 똑같은 얘기가 똑같은 로직의 구조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서 재생산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게. 그래서 항상 시청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프레이밍을 못한 이유가 아무리 팔레스타인 지지 데모가 그렇게 흉악하게 날뛰어도 계속해서 소셜미디어, 스마트폰을 통해서 진실이 계속 전해지니까 이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가 구상했던 그러니까 박해받는 정의로운 하마스, 그다음에 잔인한 학살자 이스라엘, 이 프레임워크가 성립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정을 시진핑 아저씨가 알지 모르겠어.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성명을 낼 때는 서방이 우리한테 칼라 혁명을 침투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구조를 빼고 그 대신에 서방이 우리한테 진실을 강요하고 있다. 우린 진실이 싫은 사람들이다. 우리 중국과 러시아는 진실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진실에 반대하는 국가들이다. 이렇게 좀 더 진실된 표현을 쓰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우리 중국 공산당에 계시는 또 러시아 유나이티드 러시안 파리 통일 러시아 당에 계시는 우리 동지님들께 간곡히 그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시진핑이 좀 무식하죠. 100년 동안 100년 동안 일어난 모든 역사적
변화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푸형과 제가 거기 주인공입니다. 이런 무식한 소리죠. 100년도 갈 것도 없어요. 1940년, 지금부터 80년 전까지만 가보면 제가 이제 이야기가 좀 길어서 그걸 둘로 나눴어요. 69년까지 30년 동안 일어난 일만 말씀드릴게요. 1940년에는 영국이 혼자서 풍전등화 상태에서 나치 독일과 싸웠습니다. 유럽 대륙은 다 나치 독일 손에 떨어졌고, 그러다가 바이든이랑 똑같아요. 바이든 대선 나왔을 때 제가 왜 바이든을 그렇게 반대했냐. 중국과 너무 아삼육이고 그래가지고 저 트럼프가 기껏 반중 캠페인 물껏 터놨는데 바이든 저 개판 조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반대했는데 당선되고 나니까 트럼프보다 더 지능적이고 포괄적인 반중을 하더라고. 미국이 좀 그래요. 1940년 대선이 그렇습니다. 루스벨트가 당선되기 전까지는 고립주의였어요. 당선되고 나서 12월 달에 그 유명한 Arsenal of Democracy, 민주주의의 무기고라는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의 시점을 보셔야 돼. 당선되고 한 달쯤 지난 다음에요. 제가 알기로 12월이야. 11월 말인가 12월이야. 선거판에선 저 얘기 안 해. 표 떨어질까 봐.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41년에 딱 되니까 이제 나치가 조급해지죠. 저 아스널 오브 디모크라시, 민주주의의 무기고라는 노선에 의해서 소련으로 무기가 공급이 되면, 소련으로 무기가 제대로 공급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소련 못 해본다. 그럼 소련이 그 무기 공급받으면서 미국이랑 딜쳐서 우리 목 조를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식량과 석유가 끊긴다. 그때 이제 나치가 쓰는 석유는 전부 지금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부터 왔거든요. 소련 영토였죠 그때는. 그래서 나치가 그 아래를 치고 들어간 거예요. 우크라이나 통해 가지고 지금 그 바쿠까지. 거기만 집중하면 되는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위에 또 페테르부르크를 쳤잖아 동시에. 발티케 쪽을. 거기만 해도 좋은데 또 나중에 또 시원찮으니까 모스크바를 또 쳤어요. 그러니까 세 군데를 다 전선을 세 개로 흩은 거예요. 나치가. 바보같은 짓 했죠. 조급해서 그래요. 나치가 이게 9월 달인가부터 쳤을 거예요. 7월인가 9월부터 치니까 일제가 이제 또 조급해지지. 야 이제 싸움 대판 붙었어. 그러면 미국이 아직은 유럽에 더 중점을 많이 둘 거야. 미국이 유럽을 더 중시하고 있을 때 우리는 빨리 미국을 쳐갖고 하와이까지 먹어야겠어. 그래서 일제가 41년 12월 초에 하와이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디모크라시, 그러니까 아스널 오브 디모크라시, 민주주의의 무기고란 연설이 그렇게 땅 연쇄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1년 사이에. 저 연설에서부터 일제의 진주만 습격까지가 딱 1년입니다. 그 중간에 나치의 소련 침공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진주만 습격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과정에서 열심히 투닥거리고 싸우다가 이제 너무 일제가 독하니까 이제 45년 2월 달에 얄타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그 루스벨트가 이제 스탈린한테 내주지. 야, 그 한반도 네가 다 먹어라. 그 대신에 그 관동군, 그 만주랑 한반도에 있는 관동군 그거는 네가 다 정리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 관동군 기지잖아. 제대로 붙으면 이제 저쪽 남쪽에 있던 관동군들이 쫙 올라붙어가지고 만주당 한반도를 주요 그 근거지 삼아서 이제 대판 싸움이 붙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만주는 일제가 만든 만추 구호고 한반도는 일제의 초특급 식민지고 일제가 스스로 1.5등 신민으로 인정하는 조선인들의 땅이고 그랬던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랬다가 이제 8월에 원자폭탄이 개발이 성공을 해서 이제 리틀보이를 딱 떨어뜨리고 또 팻보이인가 뭔가 나카사키에 두 개 딱 떨어뜨리고 나니까 마음이 확 바뀌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마음 바뀌어야 사람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38선 확 긋고 너 이 아래 내려오지 마. 뒤집은 거예요. 얄타 뒤집기. 38선을 통한 얄타 뒤집기. 그리고 이제 중국이 49년도에 적화가 되죠. 그리고 6.25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그 당시에 트럼프는 뭐 몰리고 있었거든. 49년도 그러니까 미국이 왜 참전했냐? 49년도 중국 적화 때문에 참전한 거예요. 그럼 중국은 왜, 스탈린과 모택동은 왜 6.25를 내려왔냐? 중국 적화 성공하니까 내려온 거야. 따라서 우리 6.25 전쟁은 미국의 참전까지 포함해서 이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혁명 물결의 마지막 재앙 덩어리가 퍽 덮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트루만 입장에서는 49년도 중국 적화가 딱 떨어지니까 미국 국내에서 엄청 공격받았어요. 너가 무능해서 중국의 적화를 네가 방치한 거야 라고 그냥 특히 공화당 쪽에서 막 그런 공격이 들어오니까 지금 정신이 없던 데인데 6.25가 터지니까 내가 저거라도 막아야지 하고 덜컹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참 모택동이나 스탈린이 우리한테 병 주고 약 준 거죠. 중국 적화의 그 기세로 해서 한반도까지 적화시키겠다는 야욕으로 6.25를 일으킨 거고, 중국 적화 때문에 미국이 신속하게 한반도에 개입한 거고 참전한 거고. 그러니까 원인이 똑같아요, 둘 다. 6.25 원인과 6.25에 대한 미국 참전의 원인이 같습니다. 둘 다 중국 적화입니다. 이게. 그게 뭐 실컷 싸우고 사람 엄청 죽고 엄청 깨졌는데 결국 휴전할 때 보니까 분단할 때 상황이랑 똑같잖아. 뭐 이랬던 선이 이렇게 좀 바뀐 것밖에 없는 거지. 그냥 덧없는 거죠. 정말 이거 똥개 훈련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거지. 그 와중에 우리가 이 엄청난 정말 아무 쓸데없었을 수 있는 덧없는 충돌 아니에요. 네트는 같잖아 결국. 사람 엄청 죽고 파괴됐는데. 근데 그거를 한미동맹으로 우리가 승화시켜내서 미국한테 강요를 해서 따낸 거죠.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게. 근데 또 미국 입장에서는 참 재밌는 게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이 대규모 지상군 개입을 거의 안 했는데 최초이자 유일한 성공 케이스가 한국이에요. 근데 이게 성공이었구나라고 밝혀진 게 엄청난 성공이라고 밝혀진 게 최소한 서울올림픽 때야. 1988년. 그래 6.25에 38년 만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의 눈에 야 그때 참 한국에 가서 엄청 싸워서 그거 자유 참 찾아준 거 정말 잘했구나라는 게 다 이제 전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동구가 완전 들고 일어나게끔 마지막 그 자극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6.25 참전 기념비 간 거 참 잘한 거라니까. 참 잘한 거죠. 그래야지. 저기 6.25 참전한 나라들이 한 10몇 개국 되니까 그런 나라들은 갈 때마다 다 가야 돼요. 한국 대통령은. 그러고 나서 이제 냉전이고 세계시장이고 항행의 자유인데 한국은 이 와중에 이제 1960년대 수출주도 정부주도 경제발전 모델을 시작하죠. 이때 정부주도라는 건 투자주도입니다. 그 다음에 시진핑도 무식하죠. 뭐 100년 동안 아무 중요한 일 없었다 그러는데 중국에 대한 거가 미국이 지금 중국에 대한 대중정책의 챕터가 지금 5번째 챕터까지 들어갔어요.